네, 이번 시간에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 수학 26쪽에서 17쪽 문제 풀이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꼭 끝까지 풀어보시고 채점하면서 확인하는 형식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28 이상인 수의 0표, 18 미만인 수의 세모표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상인 것은 어떤 이 수보다 수와 같거나 아니면 그 수보다 큰 경우에 동그라미를 해야겠죠. 28과 같거나 큰 수를 모두 찾아보자면 일단 28이 같은 경우에도 포함이 되겠고 35도 28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1도 28보다 큰 수이니까 이렇게 3개를 동그라미 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모인 경우에는 18 미만인데 18 미만인 경우에는 18이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18보다 작은 숫자를 찾아야 돼요. 자연수 중에서. 그러면 여기 있는 12, 그 다음에 17 이렇게 두 개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8에는 세모를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죠. 2번 보면 수의 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내고 그 범위에 포함되는 자연수를 모두 써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12 초과이므로 12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15 이하이니까 15는 포함이 된다. 그럼 이제 이렇게 수직선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이제 수 중에 자연수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 범위에 해당하는 숫자는 13, 14, 15가 되겠죠. 12는 초과이므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13, 14, 15 이걸 구분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12 이상이었다면 12도 포함이 됐겠죠. 그렇지만 12는 초과인 경우에 12 초과인 경우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예원이네 가족은 12세인 예원이, 7세인 동생, 45세의 아버지, 43세의 어머니, 70세의 할머니로 모두 5명입니다. 예원이네 가족이 모두 박물관에 입장하려면 입장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나이에 이 범위가 있잖아요. 어린이는 8세 이상 13세 이하. 이제 이 조건을 잘 따져봐야겠죠.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어른. 이 3개의 등급이 있고 무료 등급도 있습니다. 그래서 8세 미만과 65세 이상은 무료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총 4가지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일단 예원이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예원이는 12세이니까 8세 이상 13세 이하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예원이는 어린이에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동생이 7살입니다. 7살인 것은 어린이에 해당이 안 되고 이 요금 체계에서는 무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생은 무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는 보니까 70세시잖아요. 70세니까 마찬가지로 65세 이상에 해당되므로 할머니도 무료가 되겠습니다. 할머니도 이제 무료에 해당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다 45세, 43세이신데 이거는 어른에 해당이 되겠죠. 20세 이상, 65세 미만에 해당이 되므로 어른이 2명이 됩니다. 그러면 어른은 2명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요금 계산할 때 무료는 이제 의미가 없고 예원이 어린이 1명, 그렇죠? 어린이 1명 그리고 어른은 2명, 총 3명만 요금을 내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것을 식으로 세워볼까요? 그러면 일단 어린이 1명이니까 2,000원을 먼저 더하고 그 다음에 어른은 6,000원이네요. 네, 좀 많이 비싸네요. 6,000원인데 2명이죠. 곱하기 2 이걸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2,000 더하기 12,000이니까 14,000원이 되겠죠? 이걸 먼저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14,000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오늘 하루 야구장에 입장한 관람객 수는 25,324명입니다. 관람객 수를 올림, 버림, 반올림에서 각각 이제 3개로 어림을 하는데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 보세요 라는 거죠. 그러면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 것이므로 10의 자리 숫자를 잘 보고 이제 100의 자리를 판단해야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일단 올림인 경우에는 25,300명까지 나타내는 거고 여기 있는 24명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네, 100명으로 취급해 줘야겠죠. 그래서 25,400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여기 있는 10의 자리랑 1의 자리 숫자를 버리는 대신에 이제 나타내야 되는 마지막 자리 숫자를 하나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25,400이 되는 게 올림이고요.
버림인 경우에는 그냥 25,324에서 24는 그냥 지워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5,300이 되고요. 반올림 같은 경우는 여기가 20명대잖아요. 그러니까 20이면 300이랑 400 중에 어디에서 가깝냐? 300에 가깝겠죠. 이게 이제 여기 300이 있고 400이 있다면 324는 한 이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300에 가깝다라고 봐서 이거는 25,300으로 반올림할 수 있는 겁니다. 5번 보겠습니다. 풍선 1258개가 있는데 100개씩 묶음으로 포장했습니다. 문장을 완성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일단 그러면 포장한 풍선수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서 나타내야 되며, 그러니까 포장한 풍선수잖아요. 그러니까 포장이 안 된 풍선수는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때 묶음으로 포장한 풍선은 모두 몇 개인지, 그러니까 이제 묶음에 들어가지 않은 풍선은 해당이 없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어 100개씩 묶어보면은 이제 두 번째 묶음이죠. 12묶음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12묶음을 하면은 1200개의 풍선이 이제 모아지겠고 58개가 남잖아요. 근데 이 58개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포장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거는 포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100개가 안 채워졌기 때문에 어디 상품으로 내놓을 수가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58개는 없어도 되는 풍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버림이죠. 그리고 풍선은 그럼 모두 1200개만 포장해서 우리가 이제 묶음으로 포장한 풍선의 수로 셀 수 있고, 포장하지 않은 풍선인 58개는 버려야 됩니다. 반올림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58개에서 이게 반올림하면 1300이잖아요. 이게 5니까. 그렇지만 1358개를 100개인 것처럼 팔면은 그거는 불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황에서 반올림이나 올림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꼭 이해하시고 문제를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6번을 보면은 어떤 수를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었더니 80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반올림을 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죠. 두 번째는 10의 자리까지 나타냈다. 그럼 이제 1의 자리 숫자를 반올림 이제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80이 나오려면 어떤 수가 될 수 있는 수의 범위를 이상과 미만을 이용해서 나타내 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80은 뭐 그냥 80이니까 그대로 두면 되실 것이고, 이제 주변의 수가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79, 그 다음에 81은 반올림하면 80이죠. 이 79는 9니까 이제 10의 자리가 이제 커져서 80이 되는 거고, 81의 경우에는 1을 버려야 되니까 반올림해서 그럼 80이 되는 겁니다. 1의 자리를 봤을 때. 그래서 또 이제 보면 82, 83, 84, 85까지 가는데 85를 반올림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90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85 아래까지 이제 이 82, 83, 84까지 가야 될 것이고, 이제 여기서도 반대로 79보다 작은 수도 80이 될 수 있겠지. 반올림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가보는 거죠. 78, 77, 76, 75, 74. 자, 갔는데 74는 반올림했을 때 70이 돼야 되죠. 그리고 75부터는 반올림했을 때 80이 되는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수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여기에 있는 75부터 84까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이걸 우리가 풀었다면 이제 이것을 75에서 84까지라고 쓰면 되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이상이라는 말과 미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상이라는 말이니까 일단 75를 포함한 75보다 같거나 큰 수, 75 이상이라는 말을 써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되겠죠. 75를 포함하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84가 나왔습니다. 근데 84니까 여기다 84 미만이라고 써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84는 제외가 돼야 되죠. 그래서 84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선 84 미만이 아니고 85 미만으로 가셔야 돼요. 85 미만으로 가셔야지 84까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가 이하였다면 84 이하가 맞습니다. 그런데 미만이기 때문에 이 85 숫자는 포함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84 미만이라고 하면은 83까지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84
미만이 아니라 85 미만이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7번 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사는 사람 수는 6,978명이다. 이 마을의 사람 수를 어림했더니 7,000명이 되었는데 어떻게 어림했는지 보기에 어림하는 방법 중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래요. 그러니까 이 6,978명을 올림을 했냐 버림을 했냐 반올림을 했냐인데 일단 여기서 보니까 숫자가 6,000에서 7,000으로 커진 거잖아 어쨌든. 그럼 여기서 일단은 버렸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6,978인데 여기서 버렸다면 그냥 6,000이 되거나 6,900명이 되거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작아지기만 하지 더 커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7,000명이 됐으므로 일단은 버림은 아닌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이제 올림이랑 반올림인데 6,978을 어떻게 하면 7,000이 되게 할 것인지 두 가지 방법을 이제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죠. 자, 일단 먼저 올림으로 볼까요? 올려서 무조건 7,000이 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림에서 뭐 1,000의 자리까지만 나타낸다. 그러면은 100의 자리까지는 그냥 전부 다 0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00의 자리니까 여기가 9죠. 그래서 올리면 무조건 그냥 7,0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리는데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는 거죠. 1,000의 자리까지 이제 나타내는 경우 이제 나타내서 어림하면은 올림을 하면은 6,978이 이제 7,000이 된다. 두 번째, 6,978을 반올림해도 되죠. 예를 들어서 반올림에서 이제 6,978을 이제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이 화면이 좀 잘못 눌렀어요. 네.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여기에서 900이 이제 결국은 숫자 9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7,000이 된다. 이거 이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혹은 이제 이걸 이렇게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라고 하더라도요. 실질적으로 보세요. 6,978이죠. 근데 이것을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 반올림을 할 때 반올림을 하는 경우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00이 되고 이게 이제 100이 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7,000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의 자리까지 나타난다고 해도 7,000이 돼요. 올림도 마찬가지죠. 6,978인데 이게 90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7,000이 되려면 이 자리에서 올림을 해도 무조건 7,00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10의 자리까지 10의 자리 1의 자리는 0으로 만들어주는 건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1000의 자리까지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도 답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릿수는 1000의 자리 혹은 100의 자리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1의 자리까지, 이제 1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1의 자리를 올렸을 때 6,98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1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는 안 되고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는 이게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제 1000의 자리가 1000의 자리도 맞고요. 이렇게 한번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쌤이랑 26조가 17조 한번 같이 풀어봤고요. 이제 1단원이 이제 벌써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탐구 수학 또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